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기계발 능력의 그 두 번째 하위 능력인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흥미, 적성이라던가 강점, 단점 등을 파악하는 자아인식 능력이 이제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아인식을 한 이후에 어떻게 자기를 관리할지에 대한 두 번째 이제 하위 능력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자기 관리 능력이란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인은 자신의 비전에 따라 과제를 발견하고 계획을 세워 자기 관리를 수행하며 내면과 이제 생산성 관리 및 의사결정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기관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신의 내면 관리와 업무 수행 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관리라는 것은 이제 감정 관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잘 받지 않도록 어떻게 내면 관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계별 자기관리 계획 수립 방법. 자기관리를 잘하는 인사팀의 MC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장단기로 계획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하며 장단기로 계획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하며 일을 한 후에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일터에서 자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사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의 자기관리 수립 방법. 인사팀의 Y씨는 항상 허둥지둥 바쁘고 정신이 없다. 누가 보더라도 Y씨는 인사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도 팀장한테 질책을 받기 일수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일을 제때에 못 마쳐 질책을 받았다. 반면에 MC는 언제 일했는지 모르게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여 칭찬을 받는다. 오늘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인사 평점 결과가 공지되었다. 언제나처럼 Y씨는 낮은 점수를, MC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얼마 후면 인사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Y씨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Y씨는 도대체 MC가 일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MC의 자리에 가보았더니 자신의 책상과 비교되게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상 앞에 큰 글씨로 성실한 사람이 되자 노력한 만큼 얻는다 라고 쓰여 있는 문구였다. 이를 보니 MC는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책을 보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자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Y씨가 MC에게 칭찬받는 업무 수행 능력의 비결에 관해 묻자 MC는 Y씨에게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었다. 수첩 속에는 이번 달 계획, 이번 주 계획, 오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각 계획들에게는 빨간 글씨로 1, 2, 3, 4와 같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자신이 잘한 일, 직면한 문제, 이에 따른 자신의 결정, 결정에 대한 반성적 내용도 정리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YC 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MC 같은 분이에요? 제시된 사례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관리의 단계를 이해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MC는 일단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또한 일정을 단계별로 수립을 했어요. 단계별로 수립을 하고 또한 빨간 글씨로 1, 2, 3, 4 하듯이 우선순위를 좀 표시를 했고 또한 자신이 잘한 일, 직면한 문제, 결정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성찰하는 반성적 내용도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목표,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과제를 실천을 하고 나중에 일정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피드백하는 이 일련의 과정, 이 부분을 실천하는 사례였어요. 자, MC가 이제 MC와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자기관리 수립 방법에 대한 사례를 읽고 다음에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MC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같은 사건 혹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MC. 첫 번째, MC의 책상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이러한 글귀를 적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MC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 MC는 이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알고 매일 아침에 그것을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되자 노력만큼 얻는다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향하는 뭐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행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지 매일매일 적어 놓으시나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MC는 어떤 식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이렇게 일정을 수립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하루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했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을 서로 같이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또한 MC가 적은 1, 2, 3, 4의 숫자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순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비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일은 많은데 계속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업무 성과가 잘 안 나는 이유는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으로 즉흥적으로 막 이거 빨리 누가 시키면 뭐 하다가도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래버리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MC는 일을 수행하고 나서 어떠한 사항을 반성하고 작성하였는가? 잘한 일, 직면한 일, 또한 이에 따른 자신의 결정, 그 결과에 따른 반성, 이런 부분을 이제 적었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본인도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결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선해야 할 일들을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경험 노트나 이런 거에 적는지, 이런 부분도 MC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MC가 왜 앞에 사례에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했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자신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비전하고 목적을 정립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나 원칙이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까 MC는 성실한 사람이 되자 노력만큼 얻는다라는 그런 삶의 목적, 원칙, 가치관,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인 일을 이제 과제를 발견을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역할에 따른 활동 목표, 우선순위 같은 경우를 이제 설정을 한 후에, 월간 계획, 아니면 주간 계획, 하루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1, 2, 3, 4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수행을 하죠.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긴급한 게 언제고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해서 요게 있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낮은 수준은 이제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서 또 긴급하면서도 긴급하고 긴급이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고, 중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거가 가장 먼저 이제 우선순위를 해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일정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위한 관련 요소, 시간적인 요인, 물적 자원,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라던가 예산, 건강,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 다 상황을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고요. 실행한 후에는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찰을 하는 거죠.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뭘 개선해야 될지, 내가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인데요. 이 의사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예전에 이제 문제를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례를 한번 보시고 이 친구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제조회사 생산관리팀의 K씨는 경솔한 의사결정으로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는 고민에 빠져 있다. 직업생활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Yes or no? 라는 사례입니다. 소규모 제조회사의 생산관리팀 K씨는 오늘 사장으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제의를 받았다. 소규모 제조회사 연합회 이사직을 맡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K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맡기는지와 실제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 K씨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실제로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사무실만 지켜주기만 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K씨는 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자신의 회사 사장이 부탁하는 일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 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선뜻 예스라는 결정을 내렸대요. 며칠이 지나고 제조회사 연합회 회장이 K씨를 부르더니 협회 간부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K씨는 다른 일도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간부회의가 있다고 하니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이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간부회에 갔더니 K씨는 자신이 제조회사 연합회에 소속된 회사 간부 모임을 주최해야 하고 또 제조회사 연합회 홍보활동을 담당해야 되고 신입 회의원사를 모집해야 되는 등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K씨는 후회하며 그제야 자신이 맡은 역할과 그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손실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자, 제시된 사례를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은 옵니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것도 선택의 순간일 수 있듯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섣부르게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이런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제시된 사례에서는 요 K씨가 굉장히 섣부른 결정을 하고 나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후회를 하는 그런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이를 분석해서 최선의 선택안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 이제 나오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해보시죠. 사례에서 K씨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음을 생각해 보자. K씨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K씨가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잘못된 그 결정을 한 것은 이 결정을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예상해 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결정할 때 정확한 정보를 또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장 말만 믿고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에 빠지긴 해요. 그래서 권위에 의한 뭐 동굴 우상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뭐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관계의 사장님이 선택을 하라 했으니까 관계에서 거절을 못한 거죠. 거절을 해야 할 때는 또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들 두 가지 떠올려보고 다음에 내용을 작성해보자. 두 가지를 떠올려보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시간 관계상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이 앞에 있는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K씨가 결정해야 할 일은 이제 사장님이 새로운 무슨 연합회에 이사직을 제안을 한 거.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야 되는 결정 기준은 무엇일까? 과연 이게 지금 내가 이 일을 맡음으로써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지, 얼마만큼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지, 만약에 제가 뭐 비용까지 들어가는 건지,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결정 기준이 있겠죠. 가능한 대안은 하나는 선택하는 거,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절을 하는 거. 근데 거절을 하는데
그냥 매몰차게 아예 안 돼요가 아니라 저보다는 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안을 또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안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한번 결정해 보세요. 라고 해서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봐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 및 적성을 파악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경영 목표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시켜서 자신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했던 자기 인식, 관리, 그다음 경력 개발로 이어지는데 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프로세스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웠을 때도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뭐 다양한 대안들, 그 대안들에 대해서 뭐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걸 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의 해결 기준들이 이제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정해서 몇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가장 실행 가능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과 가중치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례에서는 기준이라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이걸 맡으면 얼마큼 시간이 소요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얼마큼 일에 대한 비중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기준과 가중치를 정하고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모든 대안들을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거절할 경우만 맡을 경우, 거절할 때는 어떠한 대안, 아니면 만약에 내가 맡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통해서 조금 좀 보완할 수 있는지 그 각 대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안을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K씨는 거절을 못 했잖아요. 근데 거절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절의 의사결정에는 이 일을 거절함으로써 발생될 문제들과 자신이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수락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거절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이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이 나왔어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괜히 미적미적 하다가 오히려 시간만 늦어지고 또 상대방이 부탁한 사람들 더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할수록 좋대요. 오래 지체될수록 상대방은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거절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그리고 거절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거절하지 말고 이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고 이 중에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내면 관리라는 건데 여러분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음 근육이라고 할까요? 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 이런 부분이 나왔고 세 번째 사례는 굉장히 이제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킨 사례. 자기 관리. 사례입니다. 다시 첫 번째 사례 볼까요? 여러분들 다 이런 심리학 실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해서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우선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들어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하지만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이랬대요. 당연히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실험은 아이들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그들의 성취 능력을 비교를 했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서 청년이 돼서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그룹의 아이들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스트레스 극복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했고, 하지만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한 친구들은 쉽게 좌절하고 학업 성적도 부진했대요. 그래서 인내심의 차이가 나중에 성적 차이, 그 다음에 인생의 성취 능력 차이도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을성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최근에 이제 직장 스트레스. 그래서 남자들은 높은 직무에 대한 수준을 요구한 부분, 여성들은 이제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현상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트렌드 분석인데요. 직장 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 남성은 높은 직무 요구도, 그다음에 여성은 비합리적 조직 체계를 지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느 한 이제 교수 연구팀은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95,356명의 자살 충동과 직무 스트레스 등을 측정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에서 35세, 36세에서 44세, 45세 이상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성별에 따라서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젊은 층들은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을 높은 직무 요구도, 그리고 직장 내에서 보상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중간층은 이제 같은 높은 직무 요구도 하고 보상이 부적절한 데에 대해서 직무 불안정을 지목을 했고요. 45세 이상은 직무 불안정. 왜냐하면 고용이 이제 불안정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남성 직장인은 직무 수행과 보상의 부조화를 직장 내 큰 고충으로 보는 반면, 중년 남성은 지속적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성들은 18에서 35세 그룹, 36에서 44세, 45세 이상 여성에게 자살 충동과 관련한 직무 스트레스는 이제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어떤 거를 이제 직무 스트레스로 뽑았냐 하면 그 윗선, 그러니까 좀 중년층은 좀 아닌데 그런 그 스트레스는 없는데, 오히려 젊은 층에서 비합리적인 조직 체계와 직장 문화가 굉장히 직무 스트레스로 크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근로자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좀 체계적인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은 이제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그런 사례인데요. 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잭 그가 예전에 머리도 있어야 되고 가슴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갖춘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굉장히 높은 임원에 오르는지,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임원에 오르는지를 이제 막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거는 기본이고, 더불어 조직 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 리더로서의 역량, 입사 이후의 수행 업무 경험 등 다방면에 뛰어난 평가를 받아야 임원에 오를 수 있대요. 그래서 제거일치가 얘기했던 그런 머리도 있어야 되고 가슴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머리는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막 똑똑한 사람, 이게 지적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가슴은 참 사람이 좋은 거죠. 믿을 수 있고 신뢰롭고. 그리고 또 용기라는 것은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삼박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같이 조화롭게 갖춰져야 이제 그 최고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면 관리와 업무 수행 성과 향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활동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공을 위한 감정 관리와 직장 스트레스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과 이제 인내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한번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직장 상사가 나의 능력을 믿고 나한테 주어진 이 부분은 뭐 배움의 과정으로 난 생각을 할 거야. 만약에 지금 주말에 이 부분을 뭐 일을 안 했다면 내가 시간을 오히려 헛되이 보낼 수도 있어. 이것은 오히려 배움의 과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 갖춰야 하는 그런 이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임원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직업인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업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워크시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나열해 보자. 뭐 여러분들 이제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갖춰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 자원?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유시간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자원. 그 다음에 업무 지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업무 지침은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노트북에 갖고 다니면서 기차 안에서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 전철 안에서도 본다던가. 업무 성과를 위한 나의 장점과 능력 요인들은 나는 남들에 비해서 타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 나는 엑셀을 너무 잘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사 동료의 업무 지원 정도는 일단 상사는 뭐 굉장히 이게 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서 뭐 모든 얘기를 들어주는 상사. 그리고 동료는 뭔가 질투심이 있어서 업무를 공유하지 않아. 뭐 등등 이런 상황들을 한번 적어봐요.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뭐 업무 수행 전략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도 한번 계속 훑어보시고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뭐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시고요. 일단 내면 관리와 업무 수행 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인내심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죠. 이게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관화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난 영원히 뭐 트라우마가 있어. 뭐 이게 아니라 이건 약간 핑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과거에 받았던 이런 상처나 고민도 한번 털어버리고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누구나 다 고난이나 역경들을 갖고 갖는 상황이다. 나만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라고 등등 뭐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일을 미루지 않고 또 비슷한 업무는 묶어서 처리하고 다른 사람과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고 뭐 업무 지침을 따른다던가 역할 모델, 내가 생각하는 역할 모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계발 능력에서 두 번째 하위 능력인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